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투자관을 바꿔놓은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작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 책. 그런데 이상하게 이 책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해주세요. 끝에 가면 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릴 적 두 명의 아버지를 뒀다고 말합니다. 한 명은 친아버지, 그리고 한 명은 친구의 아버지. 그는 친아버지를 가난한 아빠라 부르고 친구의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 불렀죠. 둘 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안정된 월급이 가장 안전하다. 반면 부자 아빠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직장이 아니라 자산이 너를 부자로 만든다. 월급은 일시적이지만 자산은 너를 대신해 일한다. 이 두 문장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돈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 단순한 문장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은 직업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성실하게 일하는 법. 하지만 돈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죠.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 어떤 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돈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하죠.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럼 돈이 일하게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책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월세를 받는 부동산, 배당이 나오는 주식, 혹은 내가 만든 콘텐츠나 사업 시스템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만들어주죠. 반대로 대출이 잔뜩 껴있는 자동차나 유행 따라 산 고가의 명품, 지출만 늘어나는 주택은 부채입니다.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집은 자산이다라고 믿지만 기요사키는 그건 부채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월세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건 매달 세금, 유지비, 이자를 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즉 자산은 당신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당신에게 돈을 빼앗는 것.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순간 당신의 재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월급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조금 충격적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월급은 단지 현금 흐름일 뿐입니다. 그걸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일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부자는 돈이 생기면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소비를 한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행동으로 옮기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자산으로 흘려보내라고. 즉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일정 금액을 바로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기. ETF나 배당주 또는 연금 계좌 안에서 꾸준히 자산을 사 모으기. 그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습관이 쌓이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조용히 쌓는 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 책에서 부자들은 자산을 사들이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부자가 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지출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급이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비로 나가는가 아니면 자산으로 흘러가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자 아빠는 항상 말했죠. 당신이 번 돈의 방향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책에는 또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직장은 단기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자산은 평생의 해법이다.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건 꾸준함, 시간, 그리고 복리의 힘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길게 가야 합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구조를 세우는 것. 그게 부자 아빠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난한 아빠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빚은 무조건 나빠.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춘다면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가장 큰 위험 속에 산다. 돈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붙는다는 의미죠. 기요사키는 투자 공부를 경제적 체력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단련하듯 돈의 흐름을 읽고 재무제표를 보고 세금을 이해하는 일. 이건 단기 수익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할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책에서는 4가지 사람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즉 직장인의 영역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진짜 부는 3번째와 4번째, 즉 사업가와 투자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자는 그 시스템을 소유합니다. 부자 아빠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직장인에서 I 투자자로 이동하라. 이건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산을 만드는 길을 찾아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월급의 일부를 투자에 쓰거나 배운 지식을 정리해 전자책이나 강의로 만들어 두거나 혹은 ETF를 활용해 꾸준히 배당 흐름을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용히 작게 꾸준히. 그게 결국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책 제목처럼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생각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지식보다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을 설계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요즘 투자 트렌드는 빠르게 바뀝니다. AI, ETF, 부동산, 비트코인.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돈이 일하는 구조를 갖춘 사람만이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말하는 건 그 단순한 진리입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일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실행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걸 스스로 정해두세요. 월급 날마다 10%를 ETF에 자동이체하든 한 달에 한 번 배당금이 쌓이는 걸 확인하든 작은 루틴이 자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당신 편이 되어줄 때 복리로 자라납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서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서입니다. 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관찰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작게 시작하라는 메시지죠.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비로 나가는지 자산으로 쌓이고 있는지. 그 단 한 번의 점검이 당신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